최근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걸을 때 팔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느끼셨나요?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10만 명이 넘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오해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증상을 확인하셨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놓치기 쉬운 파킨슨병 초기 신호 세 가지와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오른손이 가끔 떨리는 정도였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단추를 채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글씨를 쓸 때 예전보다 글자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표정이 무뚝뚝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유난히 뻣뻣했고 신발끈을 묶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걸을 때 오른쪽 팔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자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증상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파킨슨병 초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초기 증상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빨리 병원에 갔을 텐데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파킨슨병 초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의 진료를 권장합니다. 첫 번째, 안정 떨림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손이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가 마치 알약을 굴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긴장하거나 움직일 때보다 편안하게 쉴 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한쪽 손에서 먼저 시작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쪽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떨림이 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이 느려지고 굳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서동증과 경직이라고 합니다. 단추 채우기, 젓가락질, 글씨 쓰기 같은 세밀한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걸을 때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고 몸에 붙어 있는 듯 합니다. 또한 몸이 뻣뻣하다는 느낌이 들고 움직임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침대에서 돌아눕는 동작이 힘들어집니다. 표정 근육도 굳어져서 무표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세와 균형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세가 점점 앞으로 구부러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걸을 때 발을 질질 끌거나 종종 걸음을 치게 됩니다. 보폭이 짧아지고 팔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갑자기 멈출 때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낙상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밀리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후각 감퇴, 목소리 변화, 수면 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참고용 정보이므로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현재 완치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면 증상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이 2주에서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전문의는 자세한 신경학적 검사와 필요시 영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증상 일기를 작성해서 가시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파킨슨병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 수영, 태극권, 요가 같은 운동이 추천됩니다. 하루 30분씩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단, 개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적절히 받아야 합니다. 전문의가 처방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활 치료도 병행하세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이 일상생활 능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재활 치료는 병원이나 재활센터에서 전문가 지도 아래 받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치료와 관리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파킨슨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손 떨림은 다 파킨슨병이다. 아닙니다. 손 떨림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본태성 진전, 갑상선 질환, 카페인 과다 섭취, 약물 부작용 등도 떨림을 유발합니다. 파킨슨병은 안정시 떨림이 특징이며 다른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만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노인병이라 젊은 사람은 안 걸린다.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 60대 이후에 발병하지만 40대나 50대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20대, 30대에 발병하는 조발성 파킨슨병도 있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영양제로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근거 없는 정보입니다. 현재까지 파킨슨병을 완치시키는 음식이나 영양제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에 의존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병원 안 가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운동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우선이며 운동은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유전병이라 가족력 없으면 안 걸린다. 대부분의 파킨슨병은 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족력이 없어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파킨슨병 위험을 줄이고 뇌 건강을 지키는 일상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를 실천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집안일 하기도 좋은 활동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세요. 독서, 퍼즐, 악기 연주, 새로운 것 배우기 등이 도움됩니다. 사회 활동을 유지하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세요.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 신경 건강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 뇌의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하고 절주하세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뇌 건강을 해칩니다. 이미 흡연 중이시라면 지금이라도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는 적당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가족 중 파킨슨병 환자가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작은 변화도 기록하세요.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들을 메모해 두세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기록하면 병원 진료 시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파킨슨병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 3가지와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안정 시 손 떨림, 움직임 느려짐과 경직, 자세와 균형 변화, 이 3가지가 핵심 신호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참고용 정보입니다. 절대로 자가 진단하거나 임의로 약을 복용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로 건강한 일상을 오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